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G90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아마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전체 시세 그랜저부터 해갖고 주로 인기 있는 대형차 시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랜저부터 어저께 2025년 6월 13일 날 확인을 한 건데, 유통기한은 한 9월 10월 달까지, 25년 9월 10월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시세와 이게 보면서 똑같은 폼으로 디자인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 숫자만 바꾸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 대수들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시세랑 지금 시세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전에는 이 표시를 안 해드렸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시세가 있고 제가 선호하는 시세가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항상 저보다 낮아요. 왜냐면은 소비자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엔카를 통해서 보실 때 비싼 매물을 잘 안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비싼 매물을 만약에 올려드리면은 손님분들 전화 올 양 확률이 좀 적어집니다. 싼 차를 올리고 깨끗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소비자분들께서 연락이 더 많이 오실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좀 쓰게 얘기하죠. 달게 얘기해야지 문의가 더 많이 올 텐데, 매물을 많이 보다 보면은 사진으로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실물을 봤을 때는 계약 성사까지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감성적인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가 떨린다라든지 키로수 많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실물을 보기 전에는 조건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실물을 보면은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수리가 좀 더 된 거 아니야? 한 15만이면 오히려 또 수리를 했을 거야. 15만은 좀 많고 한 13만, 14만이면은 수리를 어느 정도 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고객분들의 생각이시고, 압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부분과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좀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깨진 것처럼 차가 그런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중고차 하는 유튜버가 얼굴 내놓고 하는데 과연 속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니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케이카나 현대 인증 중고차 내지는 네이버 보면은 광고 엄청 나오는 그런 데가 설마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비싸게 받아도 소비자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은 광고에 좀 취약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생각의 눈덩이가 한 템포 느리시거나 할 때가 많지 않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소비자분들께 진짜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현업에 있다 보니까 HG 그랜저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는 4에서 1000 또는 1000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값만 1000 이 정도를 보셔야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간혹 어떤 분들께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비 네가 뭘 안다고 왜 공인연비보다 항상 낫다고 얘기하냐, 타봤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항상 보니까 공인연비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HG 그랜저 16년 그러니까 17년 형까지 16년 말부터인가 그랜저 IG가 나왔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의 선호하는 배기량은 HG 그랜저 3.0, IG 그랜저 3.0, 전유 그랜저 IG부터는 3.3, GN7 같은 경우에 3.5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반대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비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대수입니다. HG 그랜저 전체 177대 중에 3.0은 57대밖에 안 되고, 신차로 뽑으신 분들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3.0이 총 613대 중에서 235대밖에 없는 거다. 초록색은 디젤이고 빨간색은 LPG고 연두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고, 전유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3.3은 177대밖에 없었어요. 전체 826대 휘발유 중에 3.3은 177대밖에 없었습니다. LPG는 250대 있고 하이브리드는 370대가 현재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매매단지에 K카 빼고, 현대 오토벨 이런 데 빼고, 뭐 인증중고차 이런 거 다 빼고 말이죠, 일반 매매단지에 있는 차들의 대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유 그랜저 IG 엄청 많고 그랜저 IG도 많은데,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거는 신기하게도 금액에 따라서 더 싼 게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전유 그랜저 IG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랜저 GN7 같은 경우에 현재 대수가 그래도 206대씩이나 있어요. HG 그랜저보다 많다라는 거고, 하자율로 따지면은 가장 최신이 좀 덜해지고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싼 매물들은 하자율, 그 다음에 계약 성사율, 만족도 면에서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란색 바탕에 있는 맨 끝 금액들은 여기까지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키로수 15만을 걸고 15만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만 봤을 때는 제일 싼 게, 키로수가 많기도 하겠지만 사고 이력 조금 이제 단순 교환 이력도 많긴 하겠지만 800부터 1300 사이로 HG 그랜저 15, 16년식이 보였다. 중간 금액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항상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은 그냥 적당한 거, 적당하다라는 게 이 표현이 모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나 두 개 이 정도는 넘어가시
넘어가시는데 3개, 4개 이 정도는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차 없나요? 이렇게 망설여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보통 하나 정도는 넘어가시는데 포기시켜드려도 등급 너무 높은 조건에서 억지로 보시려고 하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고 낮은 금액에서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게 맞고 나오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고 매매 단지에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G90 얘기해야 되는 지금 다른 거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그랜저는 어떻고 G90은 어떻고 EQ900은 어떻고 또 보다 보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정답은 안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뭔가를 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그 생각의 눈덩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잘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만 정해서 이 적정선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밑에 붙어있는 950에서 1050 사이라고 하더라도 좀 금액을 최대한 조금만 올리시면 좋을 거. 어차피 매매단지 가시면은 100, 200 금방 올라가요. 왜냐면은 감성적으로 긁혀있는 거, 냄새난 거, 주름,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보면은 매매단지에 가셨을 때 한 100에서 200, 많게는 300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랜저 IG 소비자분들 선호 시세는 1500에서 일정하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대부분 많은 소비자분들의 소비 패턴이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다 해서 2000 많이 올려봤자 2000 넘어가면은 뭐 새 차를 사야 된다 아니면은 더 뉴 그랜저 IG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2000 넘어가면 새 차 사죠. 이러는데 이 새 차 가격이 5000 막 6000 이래요. 3000 쓸 거면은 새 차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을 더 써야 돼요. 2000을 새 차를 사려면 그러면 새 차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물 이거 중고차 보시면은 웬만하면 사실 건데 그냥 생각이 단순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수가 또 중요한 게 LPG나 디젤 같은 경우에 56대밖에 없는데 볼로기가 LPG GN7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한 확률이 좀 높겠지만 그 전 모델 뭐 5년 정도 된 모델 같은 경우에 대수가 50대 70대 이래버리면은 고르는 조건들이 내 맘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연식은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목적 달성은 똑같다. 요즘에 인구 밀집도가 52%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으로 갈수록 유행의 민감도 디자인 최신성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의가 오다 보면은 100만 이상의 인구가 이제 밀집된 곳에서 타시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좋은 차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K9 첫 번째 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시세가 1000 전후 잠깐만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다 해서 100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차들은 한 7, 800 이런 차를 올려놔야 문의가 많이 올 텐데 실질적으로 중간 금액은 950인데 이게 12, 14 연식이 10년이 넘어갔고 11년에서 지금 15년 정도 된 차인데 3, 4, 5년 정도밖에 못합니다. 폐차할 때까지 보면은 근데 금액을 너무 싼 거를 보게 되면은 사용감들이 좀 그래요. 1.5 세대 더 뉴 K9이라고 하더라도 1.5 세대 같은 경우에 10년 남짓이 됐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12에서 14년식이라고 한다면은 14년식을 보려고 하시고 K9 1.5 세대 보시면은 뭐 17년식 이렇게 보시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대수 자체가 전체 대수를 보더라도 그냥 K9은 83대밖에 없고 1.5 세대 더 뉴 K9 같은 경우에 70대밖에 없어요.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매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딜러들은 연식을 잘 안 봅니다. 키로수를 보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 키로수 안 보고 상태만 본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키로수에 비례할 때가 많거든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연식은 포기하시고 왜냐면은 몰려 있습니다. 신차로 딱 출시를 14년 정도에 했잖아요. 그때는 몰려요. 많이 사고 점점 17년, 18년으로 갈수록 일단 K9을 사실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좀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 더군다나 중고차잖아요. 폐차할 때까지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K9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290대씩이나 있기 때문에 볼르기가 좋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6천, 7천 하는 차가 지금 2천만 원대 하는 차들도 있고 3천 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사실 수가 있고 연식이 18에서 21년식이라고 한다면은 5년 조금 지난 거거든요. 5년 정도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 가성비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RG3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마지막 나온 더 뉴 K9 2세대 같은 경우에 연식이 21년 말부터 나왔었는데 180대 있습니다. 6,600, 8,000 사이 정도 했던 차가 중고차로서는 중간 금액이 4,450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싼 거는 2,669만 원에 표시됐던 차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3,000부터 시작 5,900까지 라고 봤을 때 중간 금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최근에 4,000 초중반인가 그런 차를 이제 판매를 해서 목포 다녀온 적이 있는데 4,400 이 전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대형차를 쭈루룩 인기차 위주로 체어맨도 있고 임팔라 이런 쪽도 있고 한데 국산차 위주로 체어맨도 물론 이제 국산차이긴 하지만 그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면은 연식이나 디자인 최신성 이런 부분
부분에서 좀 아실 수가 있는데 뉴 체어맨 W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느낌입니다. 10년 정도 된 느낌일 때가 많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쪽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EQ900 같은 경우에 15년에서 18년 10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다 해서 최신성으로 보면은 한 6, 7, 8년 이런 느낌인데 선호도는 좀 높아요. 길이도 크고 하니까 EQ900이랑 G9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최신성은 요거고 그릴의 우람함 그런 부분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금액이죠. 문제는 거의 2배 차이니까요. G90 1세대 같은 경우에 RS4 그거는 표시를 안 하긴 했어요. 324대가 있고 EQ900은 366대가 있었고 3.3은 90대 3.8은 221대.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건 3.3이 49대 3.8이 238대 역전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3.3이 초반에 비쌌기 때문에 터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좋다. 서스펜션 그런 안정성 세팅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거를 보면은 요게 더 이제 터보가 있기 때문에 빠르긴 한데 3.8이 좀 더 드라이빙 만족도로 봤을 땐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EQ900이 제일 싼 게 900이고 제일 비싼 게 거의 5000이다.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1500선부터 시작 제일 비싼 거는 3300인데 저 같으면은 2400 중간에서 보겠다. 왜냐면은 싼 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로수라든가 오래 탈 거기 때문에 잠깐 탈 거면은 이쪽 부근에서도 무조건 아닌 건 아닙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가 1500에서 2400 사이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3000 가까이에 살 거면은 EQ900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느낌적으로 차갑고 느낌적으로는 뜨거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주황색이에요. 괜찮아 보니까 따뜻하니까 주황색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안 좋을 확률이 가능성이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적정선의 시작은 맞다라고 봐서 시작가를 설정을 신중하게 해놓은 겁니다. K9은 307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의 선호도는 25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착값만 기준이거든요.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게 아니에요. 부대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서 더 K9 3075로 봤을 때 3075 구매할 때 차가격 엄밀히 따지면 뭐 7개 8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종류가 총 3075 차값만 봤을 때 이전비는 7% 잡으면은 얼추 맞다. 여기서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215 정도 하면 되고 3075 차가격 이 두 개잖아요. 215만원 등치득세예요. 이전비라고도 하고 등치득세라고도 하는데 매도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매도비 편이 과거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모든 상사에서 다 받아요. 44만원 또는 45만 5천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99% 44만원을 받습니다. 뭔가 느낌이 조금 있으면 또 올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야 매도비는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2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거의 2년 텀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44만원 올라갈 때도 좀 경악했어요. 33만원에서 44만원으로 확 뛴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안 받는 곳이 서울에도 받는 금액일 테고 무조건 매매단지 상사 그리고 뭐 K카에서도 보관관리 비용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받는 금액이거든요. K카에서 안 받잖아요. 차량 가격이 좀 똑같거나 비싸도 인정을 해요. 여기는 매도비 안 받으니까 근데 다 받기 때문에 일반 매매단지가 똑같거나 조금 싼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더 준 만큼 더 받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여하튼 차가격 등치득세 매도비 들어갔습니다. 성능 책임보험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10만 키로다 라고 하면은 거의 키로수랑 비례할 때가 많은데 성능 책임보험료가 한 돈 1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키로수가 10만인데 12, 13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입차는 두세 배 더 받을 수도 있고 수리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정책은 모든 딜러 모든 상사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천만원이 넘어가면 2.2% 플러스 몇만원 이렇게 받는 업체도 있고 딜러도 있고 상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가 그거를 어기고 수수료를 안 받거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얼마 받는지 미리 물어보셔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수수료나 매도비는 소비자분들께서 좀 거북하시죠. 이거를 안 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차량 가격도 예를 들어서 3,090이다 하면 90만원 깎아주면 살게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해갖고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은 그게 빵이라고 하더라도 한 대만 금액을 미리 올려놔갖고 그 차로 유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엔카로 차량을 그냥 그 차 사면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차가 조금 애매해갖고 다른 차로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G90 보러 갔는데 다른 차로 구매하시거나 그럴 때 눈탱이를 조금 당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게 계속 쭉 말씀드리면은 수수료는 저는 40만원 싼 차든 비싼 차든 똑같이 40만원을 받고 있어요. 다른 딜러 같은 경우는 다르다 60, 70, 80 주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를 띄워서 남을 까내리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없고 그냥 소비자 친화적으로 안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보험료일까? 일주일짜리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딜러한테 1년짜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직접 가입하실 때보다 무조건 비싸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점 수수료 아니면 딜러 페이백 마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 중고차 대출로 4%대 진행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이런 것도 한 4.4%대인가 그렇게 되는 걸 또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중고차 할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한 2, 3, 4등급이신 분들도 카카오뱅크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등급이신 분들은 금리로 따졌을 때는 한 10.9, 12.9 이렇게도 나오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딜러한테 페이백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될 수 있으면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1금융권, 신한은행, 이제 마이카 대출 이런 것도 하시면은 5, 6%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꼭 3에서 5% 카드 깡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물건을 살 때 수수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고차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 그대로 결제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상사나 딜러의 손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의자 단말기 수수료 안 받는 그런 사무실은 하나도 없다. 3에서 5%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뭐 8% 받을 수도 있겠죠.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는 이제 아시는 거니까 당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다 해서 총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차값, 등치득세, 매도비 총 3개였습니다. 3개.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알선 수수료, 자기 차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딜러도 있고 안 받는 딜러도 있는데 차량 가격이 더 비쌌다라고 하면은 알선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가 필수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6가지인데 간과하는 7개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게 차량 타이어 교체 비용이라든가 엔진오일 그리고 클리닝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지방분들은 일부 국물료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퍼런셜 오일 후륜 기반한 그런 차라고 한다면은 후륜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오일이라고 해서 뒤에 대우라고 다 그런 부분에 오일 교체해야 될 가능성 그 다음에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게 부싱유라든가 쇼바라든가 아니면 활대링크 로우암 이런 쪽이 좀 약할 수가 있어서 방지턱 넘어갈 때 그럴 때 벌거덕 찌그덕 그렇게 이게 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랜저 IG는 괜찮은데 HG 그랜저는 하체 소음이 찌그덕 방지턱 넘을 때 일반 도로 다닐 때는 상관없는데 요철 밟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방지턱 넘을 때 삐그덕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리를 할 수도 있다. 금액 싸게 산 만큼 그것만 수리하고 엔진오일 관리 잘하고 하면은 엔진 소리 처음에 잘 듣고 핸들이 이렇게 떨리면 보통 미미가 문제 있거나 점화플러가 문제 있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수리를 하게 되면은 60, 70, 80, 100만원 타이어만 내짝다 하더라도 돈 100만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거 아닌 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분들은 G90 구매하시면 좀 덜한 게 타이어는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G90을 봤는데 타이어가 엄청 싼 거 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좀 뭐하죠. 타이어만 아니었으면 이 차를 샀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긴 한데 야 미쉐린 정도는 껴줘야 되고 뭐 피렐리 이런 거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차가 금호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좋게 느껴지니까 제네시스 DH는 천초 합당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감이라든가 뭔가 등급이 낮다라든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서론이 지금 30분 가까이 갔어요. 제네시스 G90 3.3 터보가 있고 3.8이 있고 보통 4륜을 보는 게 낫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돈이 엄청 없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그냥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륜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 후륜 기반이라고 한다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제 장마철이고 한데 오늘 녹화 날짜가 6월 14일인데 4륜 아닌 차를 왜 타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륜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고속도로 타실 거잖아. 그리고 빙판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 되고 눈 많이 안 와. 뭐 빙판길 얼마나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연비로서는 리터당 1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가뜩이나 연비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륜 볼래?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이륜 대수가 21대라고 치면은 4륜 대수가 14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륜을 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라는 생각이고 이런 건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 금액을 내고 리스 승계를 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싸고 좋은 차 없어요. 그리고 G90이 231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등급이 낮은 거 3.8이긴 합니다. 럭셔리 제일 낮은 거라고 봤을 때 2,849만원 얼마 전에 G90을 3,500이면 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고객님은 저를 뵙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갖고 전화를 금방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라는 건데 제가 그때 시세를 안 보고 그냥 G90을 3,500에? 라는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전화 오면은 나중에 분명히 더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수가 3,500
3,500 미만 매물이 2페이지 가면 끝나요. 근데 나머지 대수가 여기 위에서 볼까요? 3,600까지로 봤을 때 대수가 지금 전체 대수가 144대 중에서 46대예요. 3,600 이하가. 근데 3,600 이상 매물이 더 많아요. 안 팔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100대 가까이 되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의 추천은 4,00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자, 볼게요. 3.8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키로수 15만까지도 아니고 10만 이하를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무사고 위주로 보게 되면 27대가 나오는 거고 3,700 선부터 시작인데 이 금액들은 정찰제가 한 대도 없고 조금씩 가격이 깎이는데 4,100 미만짜리가 6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건데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선입견일 수도 있고 97,000 본색이니까 일반적으로 검정색, 흰색 보겠다. 근데 거의 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고가 완전 무사고라고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색무칠은 아닐 수 있다.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황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매매단지는 조명이 굉장히 세서 광택된 부분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가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달아 보이는 그런 사진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달아 보이긴 해요. 여기 가장자리 보면은 뭔가 좀 지워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막상 갔는데 조수석 특히 여기가 보도블럭 많이 달 수 있는 부분인데 쓱 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범퍼를 도색을 하기도 좀 애매할 때가 좀 있거든요. 딜러 입장으로 봤을 때 핸들 커버가 씌워져 있다. 와 이거 진짜 전 차주분의 성격이 조금 느껴지지 않나 라는 겁니다. 핸들 열선이 있는 차가 핸들 커버가 있으면 핸들 열선을 키더라도 효과를 많이 못 누릴 수 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 등급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옵션 차이입니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뒷자리를 이제 이렇게 내렸을 때 앞에는 똑딱 하면은 이제 컵홀더가 나오고 하는 건데 통풍은 없고 열선만 있고요. 프론트입니다. 그러니까 뒷자리 전동 시트는 없는 거다. 프레스티지에서 뭐 옵션 추가, 컴포트 그런 거 추가해야지 뒷자리에도 열선이 생긴다라는 거고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G80보다는 K9보다는 EQ900이나 G90 뒤에 발을 살짝 뻗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쭉 뻗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이 상당히 멀다, 편하다라는 거예요. G80 같은 경우에 공간이 바로 찍어볼까요? RG3 무릎 공간 보면은 이렇죠. 그러니까 뻗진 못해요. 그리고 앞에 운전석이 그렇게 막 뒤로 가진 않습니다. 키가 공개하기 좀 애매하지만 170이거든요. 170인데 뒤로 조금 빼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서 뒤에 딱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작동을 해서 제가 먼저 내릴 때 뒤로 가요. 그러면은 약간 신경 쓰입니다. 더 K9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덜 신경 쓰여요. 근데 전에 타던 차가 제네시스 DH G80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전 모델이지 않습니까? RG3 전 모델 같은 경우에 그때는 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G80 찍어서 뒷자리 보면은 좁다. 그런데 G90의 뒷자리를 보면 매우 넓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통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하는데 이게 좀 앞으로 당겨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릎 주먹을 넣었을 때 한 15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부터 주먹을 끼자면 말이죠. 큰 주먹이면은 한 10개일 수도 있겠지만 제 손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이렇게 보시면은 갈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간과하면 안 되고 3,890이면은 키로수 7만이면 괜찮은데 싶으실 수 있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그래서 바로 봐야 됩니다. 사진보다. 마음을 뺏기고서 성능을 보면은 좋게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으면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G90, EQ900 등등의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렌트 이력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차 장기 렌트, 회사에서 탔던 차 등등 여러 사람을 손을 탄 게 아니라 거의 한 명만 탔는데도 불구하고 렌트 이력 있는 경우가 많은 차종입니다. 대형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태까지 렌트 이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중고차 제가 2012년 2월부터 했는데 횟수로 14년을 했을 때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고 렌트 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리콜 대상으로 봤을 때 해당으로 돼 있고 이행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사도 됩니다. 해당인데 미행으로 되어 있다 사도 됩니다. 왜냐면은 리콜 대상인데 이행을 했다라는 거는 안 하고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가끔 통지서 날라오거든요. 가능성이 미미하긴 하나 조금 있으니 수리하러 오세요. 공짜로 수리해드립니다 라는 거 이행을 했잖아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행이잖아요. 그러면은 리콜을 받으면 됩니다. 되도록 빨리. 그렇게 빨리 할 필요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없을 수도 있는데 안 돼 있으면 하면 돼요. 예약 잡고 하면 됩니다. 예약 기간이 굉장히 나중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고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100% 믿진 않습니다. 딜러들은 누유 누수 불량 없고 밑으로 빼놓은 게 이렇게 있어요. 완전 무사고가 아니라는 거고 보험 이력이 있다. 이게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보험 이력이 다 표시되는 건 아닌데 수원은 표시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 차 피해 3회고 177만 5,763원이에요. 근데 3회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한데 말이죠. 오른쪽 뒷도 황금도색이 있다. 왼쪽 오른쪽이 라는 거예요. 근데 현금 처리된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들어온 날짜 성능 기록부 맨 밑에 그림 밑에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들어온 날짜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은 4개월 안에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1월 26일 날 들어왔는데 5월 26일 날 4개월이 지나면은 재성능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고를 하고 나서 다시 재성능 가라로 할 수가 없어요.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물론 가라로 사람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차를 다시 끌고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사진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찍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배경에서 이 차를 다시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 똑같다? 그러면 의심을 받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덕지 때문에 성능장에서는 차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능을 가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는 다시 갖고 왔는데 웬만해서는 얼추 본다라는 거예요. 이 차가 5월 26일 날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때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가 4개월 안에 웬만하면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딜러들이 몇 억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한 푼도 없는 딜러가 매입을 10대 20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누가 돈을 대주나? 네, 캐피탈에서 대줍니다. 보통은 한 사무실당 뭐 2억, 5억, 10억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여기 캐피탈 이렇게 두 군데 쓰는 데 있고 여러 캐피탈 쓰는 데가 있고 한 캐피탈 한 사무실에서 한 달에 뭐 100억 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도가 뭐 200억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금융이라고 이제 캐피탈 돈을 끌어다가 돈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한정적이긴 해요. 그 한도를 늘리는 거는 사무실 역량이고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운전석 주름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7만 킬로에 양호하잖아요. 근데 키로수를 제한을 풀고 키로수 제일 많은 거 보게 되면은 무사고도 다 빼고 보면은 제일 많은 게 13만이요? 17만 아무거나 찍어서 아무거나 그냥 찍은 겁니다. 견본으로 운전석 시트를 보고 싶다. 좀 클로즈업 돼 있긴 하네요. 운전석도 시트 사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키로수 많은 거 보고 싶은데 이거는 많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애매한 키로수 제 입장으로 여기 주름이 이렇게 좀 더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비슷한데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13만 요거 운전석 쪽 시트 여기 매매단지가 이제 부천인데 사진이 굉장히 뽀샤시하게 찍히는 편입니다. 이쪽 주름 괜찮아 보이는데 운전석 이쪽도 뭔가 괜찮아 보이는 이게 뭐 빛 반사 때문에 그런 건지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곤색 문 열린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면 검정색인 줄 알고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문 열린 사진이나 이렇게 본넷 사진이나 특히 문 열린 사진 보면은 거의 이 색깔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좀 탔었던 것 같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다 보니 유광 우드 그레인보다 이렇게 무광으로 리얼 우드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좋은데 프레스티기도 하고 13만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격 4천 알겠는데 다 해서 4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해서 4천이면은 자 3,600짜리를 만약에 사잖아요. 곱하기 7% 잡으면 좀 모자르거나 거의 딱 맞거나 그렇습니다. 252 더하기 3,600 더하기 매도비 44 수수료 40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10 하면은 이래야지 거의 4천이 되는 거예요. 3,600짜리를 사야.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 3.8에 가류네 프리미엄 럭셔리 또는 프레스티지를 볼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는 있으면 좋은데 가격이 얼추 맞으면은 10만 미만으로 희망사항이긴 한데 11만까지도 괜찮아요. 12만까지도 좀만 더 괜찮아요. 가격만 메리트 있으면. 근데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지는 않다라고 보면은 9만 10만이 느낌은 좋죠. 근데 그때 되면 고칠 게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1만 12만까지 더 내버려두고 된 차를 구매하시면은 오히려 돈 들어갈 게 더 있을 수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팔 때 돼서 사지 팔 때 돼서 팔지 고치고서 파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자기 합리화해서 보시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아도 4에서 4천 맞추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아도 10만 7천 그냥 키로수를 쭉 봅니다. 느낌 지구공 사는데 이 색깔은 개인적으로 경험상 좀 아니잖아. 좀 타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은 거의 못 팔거나 감가를 엄청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 보는 게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19년식보다 20년식이 더 낫지 않나? 근데 19년에 만들어진 역각자 차량입니다. 등록을 20년 2월에 한 거예요. 20년식보다 21년이 더 좋고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딜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18년식은 좀 낫다 느낄 수가 있는데 키로수 위주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우와 7만이네? 이러면은 4천이 좀 넘어가긴 하겠구나. 근데 아까 그거예요. 아까 봤던 100 얼마짜리 이제 보험 이력 있던 차 운전석 뒷문이랑 여기 조수석대 성능 이력 밑에 보면은 그쵸 운전석 도어랑 조수석 뒷도어 판금도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177만 원에 3회면은 나누기 3회도 한 60만 원짜리 3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날짜 괜찮고 이건 어떻지? 근데 핸들 커버 전차주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셨나봐요. 젊은 사람은 아니었겠고 요 마크가 있으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거고 통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구방이랑 차선이 당연히 있는 게 아까 요게 있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센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라운드 뷰 뭐 다 있고 계기판에 왼쪽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계기판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보면은 똑같네요. 리얼우드 들어가요. 여기가 왜 이렇지? 뒷자리 전동 시트가 요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또 버튼이 좀 다르죠. 아까는 삼각형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통풍도 들어가고 통풍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B필러 문 열리는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둥 여기 안쪽에 송풍구가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인승이네요. 여기 가운데가 막혀있네요. 그냥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는 중간에 통로가 막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요게 좀 더 선호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500으로 딱 맞추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3,600, 7, 800 이 정도를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3,500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많이 보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600까지 보게 되면은 매물은 2대 나오는 거고 키로수를 빼야 됩니다. 낮은 키로수는 안 되고 24대 이렇게 나오는데 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회색입니다. 이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키로수가 거의 15만 가까이 돼버리면은 판매하기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지고 좀만 타면은 1년에 좀만 타면은 3, 4년만 지나도 20만 넘어가고 하면은 팔 수도 없고, 에이 팔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나 그냥 이제 어차피 70대 넘어가면은 이제 안 타고 다니려고, 팔 때까지 타려고. 근데 타셔야 되잖아요. 팔 때 좀 20만 넘어가면은 골치 아프서 기사 쓰시는 분들보다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나중에 팔 때 감갑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난 그냥 괜찮은 거 일단은 4천까지 쓸 생각이 없다라니까. 다 해서 4천 넘게는 4천까지만 딱 보고 G90 살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좀 믿을만해서 그러니까 팔아줘, 잘 봐봐 라고 하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만 더 올리면은 더 좋은 느낌이, 제가 욕먹기 싫어서 그래요. 욕먹을 확률이. 근데 타이어는 바꿔야 될 3,600이 넘어가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만족도 면에서 그 만족도가 뭔데? 뭐 문제 있을 차 그런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계약 성사율 문제인데, 시트의 주름이라든가 천장의 오염 내지는 키로수를 좀 짧게 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12만 이하 이렇게 보면은 차가 나오더라도 많지가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4,100 미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100의 차값만 봤을 때 가까워지면은 만족도는 쭉 상승을 할 텐데 말로 사진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실제 매물을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아닌데 3,500보다 싼 것도 유튜브 보니까 깔끔하게 나오던데, 클로즈업해서. 그리고 차량의 냄새 이런 감성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트레드 잘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겉에서 그냥 한 바퀴 훑고 그런 영상 위주이지 않을까. 아마 화질도 FHD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뭐 장기스라든가 앞유리 돌방이라든가 뭐 와이퍼 뭐 드럼 냄새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이 다 안 나옵니다. 좋은 부분만 나오고 그럴 수 있고, 차량 어느 정도 좀 떨려도 딜러들이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오래 타실 거 아닙니까? 한 1년 6개월 이렇게 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타실 거라고 한다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월불입금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뭐 할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약간 아끼시려고 하다가 만족도 측면에서 두고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60점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데 58점이면은 두고두고 그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실 분들께서는 보통 제 나이 또래 이상이실, 제가 올해로 이제 84년생 42인데 한 50대, 60대, 70대 분들께서 아마 이 영상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없으신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조금만 올리시면은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 3, 400 정도? 그것만 하면은 키로수 한 7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차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월불입금 2, 3만 원, 만 원, 2만 원 아끼시려고 차량을 너무 낮게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러실 거고, 차라리 그러실 거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더 K9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RG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거고 앞에 그릴 2줄씩 까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중간 금액이 6,150이었고 전 모델은 4,400이었어요. 처음 RG3 같은 경우에. 그런데 3,000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 해서 4,000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 Q900은 다 해서 2,000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올려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간 금액이 2,400인 만큼 키로수 15만까지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낮게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첫녹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얼만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